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년 로드맵을 그리며 변화의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로드맵을 그리고 나니 가슴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론은 참 좋은데, 과연 내 교실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수업 기술자를 넘어 아이들의 삶을 설계하는 수업 디자이너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꼭 넘어야 할 네 가지 거대한 장애물을 함께 격파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그래, 저렇게 가르쳐야지 하며 가슴이 뛰었지만 막상 월요일 아침 교실로 돌아가려니 겁이 납니다. 책상 위에 쌓인 진도표, 학부모님의 민원 전화, 산더미 같은 행정 공문들. 우리의 이상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데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은 진창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선생님, 기억해 주세요. 꽃은 온실이 아니라 진창에서 핍니다. 선생님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변화를 시작하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통증입니다. 그 통증을 성장의 기쁨으로 바꿔줄 Q&A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학교를 돌며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피, 땀, 눈물 섞인 질문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 진도 압박. 교과서 다 하기도 벅찬데 탐구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둘째, 학생 반응. 아이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답만 원해요. 짜증내면 어쩌죠? 셋째, 학습 격차. 똑똑한 애들만 좋은 거 아닌가요? 느린 아이들은 더 소외될 것 같아요. 넷째, 외부 시선. 교실이 시끄럽다고 관리자가 싫어해요. 문제집 안 푼다고 학부모가 항의하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정면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 바로 진도입니다. 수석님, 좋은 건 알겠는데 교과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기도 벅차요. 탐구 수업하느라 진도 못 맞추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라고 묻습니다. 선생님들의 이 절박한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는 진도를 맞추는 것을 가르침의 완성이라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교과서의 페이지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성취 기준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진도 압박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교과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교과서는 주는 대로 다 먹어야 하는 정식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골라 먹는 뷔페입니다. 다 먹으면 배탈이 나겠죠? 첫째, 가볍게 훑을 자신은 묶어서 압축하세요. 모든 차시를 똑같은 무게로 가르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핵심 개념이 있는 자시에 시간을 몰아주세요. 예를 들어, 조선 후기 문화를 가르칠 때 풍속화, 판소리, 탈춤을 다 조사시키지 말아주세요. 풍속화 하나만 깊게 탐구하며 서민 문화의 발달이라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이런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네 하고 가볍게 연결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진도 다이어트입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선생님 머리 아파요. 그냥 답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짜증내는 아이들을 만날 때 교사는 무너집니다. 애들이 원치 않는데 내가 괜히 사서 고생하나 싶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짜증을 내는 건 수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떠먹여주는 공부에 익숙해져 생각 근육이 퇴화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바벨을 들으라고 하니 비명이 나오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낮은 문턱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같은 거창한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아이들이 발을 딛기 쉬운 삶의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리모컨 싸움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법은 같은 질문 말이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얘들아,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다음날 근육통이 오지? 지금 머리 아픈 건 너희 뇌가 똑똑해지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증거야. 선생님이랑 조금만 더 근육을 키워보자. 교사가 이 저항을 성장의 신호로 해석해 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생각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습 격차에 대한 걱정입니다. 탐구 수업은 말 잘하고 똑똑한 애들만 신나는 거 아닌가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더 소외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사실 외울 게 산더미인 팩트 암기 수업이야말로 느린 아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지옥입니다. 암기력 싸움에서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은 다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를 외워라 라고 하면 암기력이 좋은 아이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너의 삶에서 변화를 겪었던 순간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책을 안 읽은 아이도 자신의 삶에서 뽑아낸 변화의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은 지식의 높낮이가 아니라 경험의 깊이를 묻기에 모든 아이가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겨 앉을 수 있는 평등한 식탁이 됩니다. 느린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기적을 믿어보세요. 마지막 장애물은 외부의 시선이죠. 교감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다가 교실이 너무 소란스럽다고 한마디 하세요. 학부모님들은 왜 문제집 안 풀고 떠들기만 하냐고 하시고요. 선생님, 전문가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의사가 보호자가 무섭다고 수술법을 바꾸나요?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뿐입니다. 선생님은 교육 전문가입니다. 다만 그 소음이 의미 있는 소음임을 증명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와 학부모를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과물 전시회입니다.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탐구한 끝에 나온 결과물들, 개념 마인드맵, 탐구 보고서, 세상을 향해 쓴 사회 참여 편지를 복도에 당당히 전시하세요. 교감 선생님, 우리 아이들의 결과물을 좀 봐주세요. 이 소란함은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배움이 뜨겁게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외부의 시선은 우려에서 경탄으로 바뀝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진도. 교과서는 뷔페입니다. 성취 기준이라는 핵심만 골라 미식을 하세요. 둘째, 저항. 아이들의 저항은 근육통입니다. 낮은 문턱 질문으로 근육을 키워주세요. 셋째, 격차. 팩트는 차별하지만 개념은 평등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연결해 주세요. 넷째, 시선. 소음은 생산의 소리입니다. 결과물이라는 증거로 전문가의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선생님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건축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그 어려움은 선생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선생님처럼 밤을 새우며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고민하는 수많은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의 끝에서 그리고 시작점에서 선생님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넘은 뒤에 기다리는 것은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재미있었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다음 강 수업으로 변화된 아이들의 감동 스토리에서는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기적을 맛본 현장 선생님들의 실제 사례를 나누며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선생님의 교실에 찾아올 그 기적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